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초등교사 하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대 외에 다른 모든 학교에 육합을 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쌤과 동료로 만나서 지금은 친구인 22년 차 교사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가 그 진로를 언제쯤 정했을까요? 아이 진로를.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발명교실에 참여하면서 과학에 좀 관심을 보였었고 다른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서 네. 뭔가 그 진로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과학, 이공계 과학 분야에 조금 더 도드라지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공부 잘하면 왜 의대 하잖아요. 혹시 아예 의대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 의대는 원래 넘사벽이라 생각을 못했지만 아이가 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피를 뽑거나 이런 검사만 해도 거의 졸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는 이곳이 맞지 않는구나. 그리고 아이도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가 자기는 의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맞아요. 자기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성향이 맞지 않으면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아이는 주로 공부는 어디에서 얼마만큼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혼자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쳐다보는 공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극을 받는 친구였네, 자극.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있는 자습실, 기숙사를 썼기 때문에 자습실에서 1시까지 공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집에 오면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8시에 밥 먹여서 보내고 나면 8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스터디 카페가 닫는 시간이 10시일 때도 있고 11시일 때도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하고 공부했고 집에 돌아오면 책은 절대 보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완전 쉬는 공간으로 여겼다는 거죠? 맞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공부하는 장소하고 쉬는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혹시 공부 슬럼프는 없었나요? 고3 여름방학, 그러니까 그 수시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수능에 매진할 때 아이가 조금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공부를 더 해도 더 잘 볼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맞아. 아이들이 그때 많이 와요. 그죠? 수시에 어디서 써놓고 좀 뭔가 다 합격한 것 같고. 그런데 또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랑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학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시파라 생각하자라고 좀 다져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는 언제부터 공부 열심히 했나요? 혹시 초등 때부터인가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6학년 때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는 달리 중간 기말이라는 형성평가를 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마지막 6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을 한번 잘 보고 자기의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처음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잘 나왔네요. 그래서 아이가 좀 중학교 가도 공부를 잘해보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초6 때. 그럼 아이가 중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학원은 좀 다녔나요? 중학교 때는 이제 영수 위주로 학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꾸준히 쌓아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가능성을 체크해봤고 중학교 때는 그거를 3년 동안 꾸준히 쌓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올 A? 네. 올 A. 좋아요. 근데 중학교 때 아이가 사춘기가 없었는지 궁금해요. 사춘기 어땠어요? 특별히 뭐 엄마한테 반항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 그 착한 딸 아이처럼 그런 아이는 아니었지만 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풀매를 하고 다녔어요. 학교를 갈 때. 예, 네, 그래서 많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취미 활동이자 제가 공부하는 거 말고는 화장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서 나중에 화장대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라고 그리기 공부하라고. 네, 그리기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예. 이거 되게 좋은 팁이네요. 네, 그래서 왔을 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포기도 하게 되고 그냥 인정해주고 너가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구나라고 해서 조금 엄마와도 사이가 좀 편안해졌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가니까 사실은 뭐 화장할 시간도 없고 스킨 하나 안 바르고 맨 얼굴에 그렇죠? 중학교 때 그렇긴 했지만 고등 때는 또 공부해야 되니까 동네 안악처럼 까맣게 하고 다녔어요. 네, 재밌어요. 그러면 워킹맘이었는데 초등 때 아이 케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같은 직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 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기가 다 빨려요. 집에 가면 너무 진이 빠지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돌보기에 많이 힘이 없죠. 에너지도 없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라 그 주로 학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방과 후에 있는 활동들 위주로 해서 남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적극 공감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오면 집에 가면 진짜 에너지 없거든요. 그죠? 말 시키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인정합니다. 말 시키지 마. 엄마 말 시키지 마. 그러면 초등 때 이렇게 공부를 아이가 좀 나중에 잘하는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었던데 선생님 자녀 아이는 어땠어요? 초등 때 책을 좀 많이 읽었나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많이 이제 어렸을 때 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돌아보니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어서 좀 엄마가 많이 책을 읽도록 권유만 했지 조금 더 많이 동기를 부여하거나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국어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국어가 계속 3등급 나와서 힘들었었죠. 맞아요. 다른 과목 잘 나오는데. 네. 그래서 국어에서 많이 어려웠고 사실은 국어를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아이가 사실은 이걸 다 학습으로 그렇죠. 계속 문제집 풀면서 어휘, 뭐 비문학 계속 문제집을 학습으로 메이킹하죠. 많이 고전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게 극복이 잘 됐네요. 그죠? 다행히. 그렇지만 내신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내신을 못 받아서 2등급 아니면 3등급을 받았고 그게 자기한테는 항상 아킬레스건처럼 좀 그래서 초등 때 그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정말 그게 교육의 묘미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관건. 초등 때 그러면 아이 수학은 얼마만큼 시켰나요? 선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주로 시간이 나는 게 방학 때니까 그렇죠. 방학 때는 아이들한테 한 학기 정도 선행해서 문제집 한 권 정도 저랑 똑같아요. 저도 풀렸고 6학년 시작할 때 처음 학원을 간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엄마표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초등 때 아이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켰나요? 선생님은 사실 영어 교육 전공자잖아요.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은 했지만 사실은 내 아이를 가르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그냥 사교육에 의존해서 체인 학원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동네 학원 중학교 때 왜냐면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적극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키우시면서 이것 좀 잘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 밥을 잘 챙겨 먹였던 것 같아요. 아침밥? 네, 아침밥을 열심히 밥 챙겨 꼭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서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학교를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고등학교 수능 끝나기까지도 아침을 꼭꼭 먹었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그 밥을 먹어야지 그 에너지로 그 오전 시간에 집중해서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큰 거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번 아이 키우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아이한테 학교에 와서 많은 이제 훌륭한 똑똑한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 내 아이가 항상 부족한 점이 좀 많이 보였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칭찬해주지 못했고 응원해주지 못했고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입결을
얻을 정도로 아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아이인데 순간순간 제가 응원하고 그리고 북돋아주고 했던 거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은 가장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푸시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네. 교사 자녀 아이들이 조금 불쌍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너무나 훌륭하고 똑똑한 네.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기준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적극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많이 지적을 해서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네.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이번에 꼭 한번 하세요. 네. 이제 대학 붙었으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배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시는 이런 후배맘들한테 어떻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최종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늘 주변에 많이 물어봤고 많이 질문도 많이 해서 맞아요. 거기에서 중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엄마는 어두운 밤길에 랜턴을 켜고 뒤에 아이의 한 손을 뒤에서 아이 손을 붙잡고 더듬더듬 가는 네. 그 모습이 너무 그려지면서 너무 네. 감동적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중간에 아이가 제대로 길을 못 따라올 때도 엄마가 괜찮다. 그리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조금 힘들어할 때 조금 다른 샛길로 나갈 때도 응원해주고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잘 못해서 어머님들이 그 무슨 부분을 말씀이세요? 예. 하대색 엄마. 선생님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저한테도 적극 공감이 되고 우리 후배맘들한테도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생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